있었던 담배세 포함해서 한국의 담배 관련 조세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그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제목을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실패한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사실은 제가 의도한 것과는 약간 다르긴 한데 하여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습니다. 흡연율 현황 우선 보여드리고요. 뭐가 문제인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담배 가격, 제세 공과금 판매량 추이 이런 걸 보여드리고, 주요 해외국 사례, 그 다음에 문제점 분석 개편 방안, 그 다음에 대안 제시, 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대안, 이런 순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OECD 34개국 2000년에서 2014년까지 매일 흡연자 비율입니다. 매일 흡연자. 여기 보시면은 이 위쪽에 있는 나라들이 보면 이 일본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확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게 체코고, 그다음 이 밑에 있는 국가들이 약간 미국, 뭐 핀란드, 그다음 여기가 스웨덴 이런 국가들이고, 대한민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파란 다트 라인이 그려지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이게 OECD 국가들이니까 선진국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흡연자 비율은 감소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감소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게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직 굉장히 높은 편이고, 감소하는 속도를 보면은 이 군집과는 좀 다르게 조금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좀 줄어든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흡연율, 현재 흡연자 비율에 해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내놓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93년부터 이거 역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2015년에 22.6%.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아직 이 흡연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앞으로 방향이 이 흡연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담배 가격 판매량 추이 보여주는 겁니다. 89년에서 2015년까지 보시면은 여기에 한동안 판매 가격, 담배 가격 이렇게 유지되다가 여기에서 담배 소비세 100원 인상하면서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했다가 여기서 살짝 점프하고 가다가 여기 굉장히 대폭적으로 증가됐습니다. 1,500원에서 2,500원을 가는. 그러다 이게 계속 유지되다가 2014년에 이게 4,500원, 2,000원 인상되면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폭 증가했습니다. 여기 막대 그래프는 담배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잘 보시면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담배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로 조세로 인한 담배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조세가 부과되면서 담배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기 보시면 판매량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도 보면은 내려갔다 올라가고, 담배 가격이 오르면은 판매량 내려갔다 올라가고, 여기도 보시면은 확 줄었죠. 그렇죠? 확 줄었다가 다시 쭉 올라갑니다. 이 패턴을 약간 일반화해 보자면은, 담배세로 인해서 담배 가격이 증가하면은, 커지면은 담배 판매량이 순간적으로 줄긴 하는데 이게 결국은 바운스 백 한다는 거죠. 이게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가진 자료가 2015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500 가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죠? 요걸 보면은, 담배 가격 올려가지고, 세금 2,000원 올려가지고, 담배 가격 올려가지고,
소비량이 엄청 줄어서 이게 담배세 정책이 요 올린 게 성공적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요 타임스팬을 여기 한정시킨다면. 근데 이렇게 늘려버리면 이 패턴을 받아들인다면 이게 바운스 다시 올라간다고밖에 예상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담배 정책이 과연 성공했을까? 이거 좀 지나면 알 수, 내년, 후내년 지나면 요 데이터가 나올 거니까 제 판단으로는 똑같은 패턴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우리나라 담배 그동안 있었던 담배 관련 조세 정책과 관련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상황이고 그 다음 건 뭐냐면은 담배세가 이렇게 인상될 때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1,100원 오를 때 지방교육세 184원 신설 폐기물 부담상 이거 이때 왜 올렸냐면은 지방교육세 부족해서 여기 부가가치세 10% 신설하고 담배 소비세 5% 이것도 역시 지방세 부족해서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때는 왜 올렸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증세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목들을 이제 세율을 인상할 수 없으니까 소득공제 없애고 그다음에 지하경제 양성화 시킨다 세출 구조 조정한다 이것들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담배세를 올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조세 정책 우리나라 조세 담배 관련 조세 정책을 보면은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데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조세 정책을 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담배 관련 조세 정책 가장 큰 두 번째 문제점은 이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조세라는 거는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세수 위주로 이렇게 세수 때문에 이렇게 조세를 정책을 폈다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89년에서 2015년까지 담배 관련 제세 공과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담배 소비세가 들어섰던 게 89년이고 이게 꾸준히 올라가 있고 2015년에 대폭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96년에 신설됐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여기 이제 여기 묻어서 계속 부과하니까 계속 부과가 된 거고 개별 소비세가 국세로 신설된 게 2015년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 수입으로 건강증진 부담금 이렇게 부과되고 조금씩 부과되다가 이때부터 굉장히 많이 좀 대폭 늘어났다가 2015년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폐기물 부담금도 부과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조금 안정적으로 가다가 2015년에 굉장히 올랐고 그 다음에 연초 생산 안정화 기금이라고 해서 폐지되긴 했는데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부과가 됐고 공익기금도 1994년에 부과됐다가 폐지됐습니다. 쭉 합해보면은 제세 공과금 합계가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오르고 이제 시간상을 보면 오르고 있긴 한데 굉장히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 가격을 국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비교해 보면은 한국 담배 가격은 2014년 가격 기준으로 해서 OECD 국가 중에 33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꽤 올랐기 때문에 이게 PPP 어저스트 한 값이고 US 달러로 환산한 다음에 구매력 지수로 반영한 값인데 여기 보시면은 거의 이제 제일 밑에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담배 가격이. 다른 나라들은 담배 관련 과세를 어떻게 하는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주세와 달리 주세는 종가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가액에다가 몇 %를 부과하는 이런 식으로 조세를 부과하는데 담배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종량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뭐 20개피 관련 한 갑당 얼마 이런 식으로 부과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외가 어디냐면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종량세가 있고 여기다가 다시 16.5%의 최종 가액의 16.5%를 부과하는 종가세 부과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세와 종가세가 합해져 있는 게 영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주는 이제 종량세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거는 83년부터 담배 소비세를 물가와 연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물가와 연동시키면서 이게 계속 올라가게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뭐랑 비슷하냐 하면은 종량세의 종가세를 가미한 이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효과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는 이 담배 소비세를 물가와 연동시킨 게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몇 퍼센트 더해서 올라가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캐나다도 종량세가 있고 종가세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나라가 이제 호주라고 볼 수 있는데 호주가 83년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담배 실질 가격이 물가에 연동시켜서 이렇게 더해 나가기 때문에 실질 가격이 증가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 이제 국제 비교해 보면 호주가 담배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호주가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조세 정책을 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게 호주의 담배 과세 변화에 따른 가격 추이입니다. 이게 거의 이게 지수 함수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게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그래서 흡연자 비율을 낮추는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담배 과세 문제점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담배 과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발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 번 올리고 난 다음에 한동안 유지하다가 또 한 번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리면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은 이게 한 번 올린 다음에는 이제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 담배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이렇게 떨어지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매자들이 이 생각할 때 이게 담배 가격이 실질적으로 올라간다,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탁 한 번 오르고 나면은 이게 실질 가격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적게 느낀다는 거죠. 이 이유 때문에 아마 한 번 그 담배 가격이 확 오르고 나면은 줄였다가 다시 담배 판매량이 증가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이제 한 번 올린 다음에 오랫동안 유지되면은 이게 실질 가격이 떨어진 효과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담배 가격의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는 담배세는 신텍스 중에 하나입니다. 주세와 같이. 그래서 이건 될 수 있으면은 소비를 억제시키려고 하는 이런 과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주세는 그래서 세율을 어떻게 맞춰놨냐면은 알코올 도수와 거의 비례하게 맞춰놨습니다. 예외가 이제 맥주인데 맥주는 5도임에도 불구하고 72%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적인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세수란 측면에서 함부로 이렇게 줄이기 당국에서는 힘들었던 거죠. 이걸 확 줄여버리면은 다른 쪽에서 주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맥주와 소주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확 줄여버리면은 세수가 너무 펑크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던 거죠. 그 이외에는 거의 그러니까 이 알코올 도수와 세율이 거의 비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은 뭐냐면 도수가 높을수록 소비를 좀 줄여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겠다 이런 게 목적인 거죠. 담배도 뭐냐면 이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담배 과세 정책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세수, 어떤 때는 지방세, 어떤 때는 국세 이것들이 필요해서 담배세를 올리는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다음 담배세와는 대조적으로 주세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율이 크게 변하지 않고
종가세인 세율이 쭉 유지됨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요인에 의해서 주류 가격이 올라가면은 세금도 종가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도 더 크게 느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은 세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형태, 그리고 아주 세율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담배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종량세로 유지되면서 이게 한 몇 년 단위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담배 관련 과세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개편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제 개편 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게 이제 실효성을 좀 높이는, 첫 번째 이제 이 과세가 되면, 담배 과세가 되면서 흡연자들이 담배에 대한 이 수요를 좀 줄여가겠다, 이런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게끔 조세 정책을 개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조세 저항 문제를 이제 들 수 있는데 한 번에 많이 올리면은 조세 저항이 굉장히 커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용 커브라는 거는 세율이 높아지면서 익스포넨셜리 증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증가시키면은 조세 저항이 훨씬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좀 증가시키는 게 조세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가격에 너무 매달릴 게 아니라 비가격 정책도 함께 쓰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비가격 정책을 함께 쓰는 게 이 가격을 좀 적당하게 올리면서 효과를 달성하는데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배값 경고 문구 같은 경우 3단계인 중간 크기 경우 뭐 이건데 5단계 모든 정보를 포함한 큰 크기 경고를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때 국회에서 논의됐다가 이거 무슨 이유 때문에 싹 빠졌습니다. 몇 년 전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런 비가격 정책을 쓰는 게 담배값 경고 문구는 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광고 제한 정책 수준이 WHO 기준으로 현재 2단계입니다. 금지가 없거나 전국 규모의 TV, 라디오 출판물 중 일부를 누락한 금지, 2단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5단계인 모든 수준의 광고 수단 금지 수준까지 올리면은 가격을 많이 올리지 않고도 금연 목표를 달성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뭘 보여주냐면은 기존 연구들입니다. 담배 관련돼서 탄력성 추정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탄력성 추정이라는 것은 1% 담배 가격이 오를 때 담배 수요가 몇 % 감소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저도 놀랐던 게, 이게 예전 연구부터 쫙 다 조사해 보니까 오버타임 계속 탄력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그니튜드가.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1% 담배 가격을 올릴 때 수요가 줄어드는 이 폭이 최근으로 올수록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게 단순 추세선을 그은 건데, 이건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아까 그 OECD 국가 자료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담배 흡연자 비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끊을 사람 좀 끊고, 이제 이 담배 골초들만 좀 남아 있어서 가격에 좀 이렇게 민감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놀랐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담배 가격 정책을 펴면서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가격을 좌지우지해서는 이게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담배 이제 이따 대안 제시할 때 가격 정책, 비가격 정책, 그다음에 가격과 비가격 정책 섞은 정책, 이렇게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도 탄력성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거는 언제나 놀라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무슨 추정하려면은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 조세연구원에서 사용했던 자료를 똑같이 써봤는데 값이 이상한 게 나와요. 이상한 게. 그래서 그 연구를 했던 박사분이 사실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추정을 했던 게 아니라 1분위와 4분위 소득분포에서 두 개만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던 게 왜 이거 두 개만 내놨을까? 그래서 전체 다를 해봤습니다. 전체를 다를 해보니까 탄력성이 이상한 값이 나와요. 굉장히 낮은 값이. 그래서 그 데이터는 버려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데이터를 썼냐면은 OECD 34개국 2007년과 2014년 데이터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가별로 굉장히 세련된 이런 이제 데이터를 수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약간 지저분했습니다. 이렇게 탁탁 맞아 떨어지지 않고. 근데 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이거밖에 없어서 추정을 이 OECD 국가들 2007년에서 14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해보니까 담배 가격 실질입니다. 담배 가격 해보니까 이 이제 우리가 선택한 모형이 이건데 두 번째 마이너스 0.274가 나옵니다. 이거는 탄력성이 마이너스 0.274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1% 오를 때 담배 소비량이 0.274%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취했고요. 그 다음에 담배값 경고, 건강 경고 기재 수준에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0.02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값을 취해서 담배값 건강 경고 기재 수준을 올릴 때 소비가 얼마나 떨어진지 이걸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광고 금지 수준, 요게 마이너스 0.041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 개수를 선택해서 나중에 대안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썼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정확하려면은 우리가 타겟을 뭘로 삼았냐면은 남성 흡연율 29%를 2030년에 달성하는 걸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굉장히 좋으면은 탄력성을 뭘로 추정해야 되냐면은 남성 흡연율 이걸 종속 변수로 놓고 바로 추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성 흡연율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국제 데이터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남성 흡연율과 성인 흡연율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뭘로 치환하느냐 하면은 흡연자 1인당 연간 담배 소비량으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원래는 타겟이 되는 성인 흡연율 29% 2030년 이걸 자료가 있으면 이걸 바로 추정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성인 29%일 때 남성 흡연자가 몇 %고 그 다음에 이게 연간 소비량이 몇 개인지를 이 관계를 추정해서 치환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토론자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대안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타겟, 그러니까 2030년에 성인 흡연자 비율 29%를 달성하려면은 가격이 얼마가 가야 되냐면은 9,969원. 9,960. 가격만 쓸 때. 그래서 이걸 이제 대안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9천 그 다음 대안은 뭐가 있냐면 2030년에 가격을 6,290원으로 올리고 비가격 정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5단계로 최대한 올리면은 6,290원만 올려도 이게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2030년 29% 성인 흡연자 비율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안이 이제 가격만 쓰느냐 아니면 비가격 정책까지 합해서 쓰느냐 이거고요. 그 두 번째 대안은 뭐냐면은
2030년에 가격 정책만 쓸 경우에 9,969원으로 가는데 이거를 2023년에 한 번 올리고 2030년에 한 번 올리는. 그래서 2023년에 지금 이제 우리가 담배 가격이 4,500원이니까 이거를 2023년에 2,044원 인상하고 2030년에 3,375원 인상하는 이런 두 단계로 가는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물가 상승률 플러스 4.9% 더하면은 2017년 4,500 가전했을 때 이게 쭉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2030년에 정확하게 9,969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물가 연동해서 쭉 올리는 이런 대안이 있는 거죠. 그럼 대안이 이제 네 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 섞어 쓰는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6,290원을 2030년에 타겟팅이니까 2023년에 5,332원 한 번 올리고 그 다음에 2030년에 958원 인상해서 6,290원이 가게 하는 이게 비가격 정책은 물론 같이 시행하는 걸로. 이거 역시 물가 상승률을 연동시키면은 2030년 타겟팅이 6,291원이기 때문에 연간 물가 상승률 플러스 0.976만 %만 올리면 됩니다. 그럼 이게 딱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대안을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세 가지 큰 기준 그리고 요 각각의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평가를. 그 정책 효과성이라는 건 이제 목표 달성을 얼마나 잘 하느냐, 목표 달성을. 그러니까 이제 목표 달성이라는 금연 효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정책이 안정적인지, 이게 이제 가다가 흔들릴 가능성 없는지 이런 걸 평가했고요. 그럼 정책 효율성이라는 건 이제 행정비용, 과세 정책을 유지하는 데 행정비용. 그 다음에 조세 저항 포함해서 수능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평가했고요. 그 정책 실행 가능성은 뭐냐면은 탈세, 그러니까 뭐 담배세가 너무 오르면은 그 정부가 공인하지 않는 이런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미조 담배 아니고 뭐라 했죠? 밀수 내지는 뭐 불법 제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익 집단 포획 가능성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담배 회사 분들도 오셨는데 담배 회사 분들의 목적은 이익이니까 정책을 항상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 가다가 이제 이익 집단들이 굉장히 심하게 로비를 하면은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정률 인상입니다. 정률 인상. 그래서 왜 그러면 비가격 플러스 정률 인상이 최고가 아니냐면은 이 비가격 정책은 이게 중간에 가다가 포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담배값에 굉장히 섬찟한 큰 문구가 들어가는 게 국회에 들어왔다가 빠졌습니다.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비가격 정책을 설사 이제 내년에 나서 실시하더라도 중간에 가다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변질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하면은 이게 이제 이익집단 정책 실현 가능성이 약간 미흡하고 그다음 탈세나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비가격 정책이 이 정률 인상보다는 약간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이 너무 오르면은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뭐 모르게 제조한다든지 딴 데서 가져온다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간헐적 인상은 대체로 이 세 가지 기준에서 평가하면 별로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조세 저항 이런 게 굉장히 심할 거고요. 정책 목표에서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떨어지게. 이게 실질 가격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동안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담배 관련 조세는 물가 연동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타겟팅을 잡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물가 플러스 몇 %를 쭉 가든지 아니면은
비가격 정책 약간 섞어가면서 쭉 이렇게 약간 낮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